안녕하세요. 저는 고려대학교 산업경영공학과 DSB 연구실 석사과정 김중훈입니다. 오늘 제가 발표할 논문은 HD-EVAL Aligning Large Language Model Evaluators Through Hierarchical Criteria Decomposition 이라는 논문입니다. 해당 논문은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나온 논문이고 24년에 공개가 된 논문입니다. 발표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오버뷰입니다. 해당 논문에서는 인간의 평가 사고를 기반으로 한 HDEVAL이라는 프레임워크를 제안을 합니다. 인간은 일반적으로 어떤 대상에 대해서 평가를 진행을 할 때 복잡한 것을 좀 쉬운 걸로 분해를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하이어로키컬한 마인드셋으로 평가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에 영감을 받아 해당 프레임워크를 제안을 했다고 서술되어 있고, 이러한 HD-EVAL은 Hierarchical Criteria Decomposition, Human Preference Guided Aggregation, Attribution Pruning 등의 3단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Iterative Alignment Training Framework라는 것을 통해서 방금 말씀드린 3단계를 레이어 와이즈 하고 그 다음에 이터레이티브한 방식으로 통합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제 아래 나와 있는 피규어가 해당 논문의 해당 프레임워크의 전체 피규어이고, 이 단계별로 이 태스크에 대해서 분해를 하고 어그리게이션을 하고 이런 과정이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뒤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그 전에 릴레이티드 워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해당 논문 같은 경우에는 이밸루에이션이라는 것을 다루고 있는데요. 특히 NLG, 생성물에 대한 이밸루에이션 태스크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 루지와 같은 통계 기반의 전통적인 오토매틱 매트릭들이 있는데, 이러한 오토매틱 매트릭들은 인간의 평가와 일치하지 않는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즉 블루와 루지와 같은 어떤 생성물에 대해서 블루와 루지와 같은 점수를 봤을 때 사람은 높게 평가했는데 블루와 루지는 낮게 평가를 했다거나 이러한 경향이 있다는 연구들이 많이 존재해서 이러한 한계가 있다고 합니다. 또한 버트와 같은 PLM의 프리트레이닝 랭귀지 모델의 임베딩을 사용하는 임베딩 베이스드 매트릭의 경우에는 레퍼런스 텍스트가 존재해야 되고, 그리고 레퍼런스 텍스트의 다양성 혹은 품질에 의존적이라는 한계가 있습니다. 즉 어떤 텍스트만 주어졌을 때는 평가가 어렵고, 텍스트와 이 주어진 텍스트에 대해서 가장 최상의 텍스트가 함께 레퍼런스로 주어져야 좀 제대로 된 평가가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이러한 한계점들을 극복하고자 휴먼 프리퍼런스 혹은 도메인 relevant 다큐먼트에 대해서 모델을 직접 학습하는 방법론들이 등장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대부분의 방법론들은 싱글 디멘전만을 강조한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아래 나와 있는 사진이 이밸루에이션 메소드를 기준으로 어떤 갈래에 따라서 여러 가지 오토매틱 매트릭 방법들을 이렇게 분류를 해놓은 사진이고요. 그 다음은 LLM 베이스드 이밸루에이터에 대해서 말씀드릴 텐데, 최근 LLM의 성능이 급속도로 발전하게 되면서 LLM을 평가자로 직접 사용하자고 하는 LLM 베이스드 이밸루에이터 방법론들이 다수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LLM 베이스드 이밸루에이터 관련 연구는 크게 두 갈래로 나눠지고 있는데, 먼저 LLM 베이스드 이밸루에이터가 가진 문제점, 포지션 바이어스라던가 어떤 휴먼 이밸루에이션 스탠다드와 얼라이먼트가 맞지 않는다던가 등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연구 방향, 즉 LLM 베이스드 이밸루에이터를 사용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주장하는 방향과, 반면에 이제 휴먼 콜라보레이션, 그다음에 에러 스팬 기반 평가 등의 새로운 방식을 통해서 LLM 베이스드 이밸루에이터의 장점을 보이는 연구도 존재합니다. 즉 요즘 LLM이 지식도 많고 성능이 워낙 뛰어나다 보니 사람이 평가하면 코스트가 많이 드는데 LLM을 사용을 하면 코스트가 적게 되고 어떤 평가 성능도 괜찮으니 사용을 해보자라는 방향의 연구입니다. 이제 LLM을 이밸루에이터로 사용한다는 것에 대해서 좀 와닿지 않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피규어를 가져와 봤는데, 예를 들면은 인터내셔널 콜링을 너는 서포트하니라는 어떤 질문이 있고, 인터내셔널 아웃바운드 코드라는 컨텍스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저 쿼리에 대해서 이 해당 컨텍스트를 보고 이 질문을 만족을 하는지
답변을 LLM을 통해서 LLM에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LLM이 이러한 이 문서와 유저 쿼리를 봤을 때 뭐 yes라고 대답을 할 수도 있고 no라고 대답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LLM을 평가에 사용하는 것을 LLM based evaluator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LLM based evaluator들 중에 가장 성능도 좋고 유명한 Gbell이라는 방법론이 있습니다. 이제 해당 설명은 저희 연구실의 이유경 석박통합과정이 진행한 LLM based evaluation 세미나에서 가져온 설명이고요. 먼저 이 Gbell이라는 방법론은 LLM의 COT, Chain of Thought을 적용을 해서 Generated Text를 평가를 하는 프레임워크입니다. 태스크 인트로덕션과 이벌루에이션 크리테리아를 프롬프트에 제공을 하여 먼저 COT를 자동으로 생성을 하고 이렇게 생성된 COT를 통해 에너지 아웃풋을 평가하도록 프롬프팅하게 됩니다. 여기 아래에 피규어를 보시면 이 태스크에 대한 설명과 이 평가 기준, 이벌루에이션 크리테리아 그리고 COT를 이벌루에이션 스텝, 어떤 과정으로 평가를 해야 되는지를 COT로 제공을 한 프롬프트에 제공을 하고 이 인풋 컨텍스트와 평가해야 할 타겟에 대해서 점수를 생성하는 방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아웃풋 레이팅 토큰 뭐 1점, 2점, 3점, 4점, 5점의 점수를 부여하게 되는데 이 점수에 대한 확률 값을 사용을 해서 파이널 스코어 어그리게이션에 사용을 한다고 합니다. 해당 방법론의 과정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만 요약 먼저 말씀을 드리면 이 어떤 예를 들어서 텍스트 서머라이제이션의 퀄리티를 평가해야 되는 평가해라라는 이밸루에이션 태스크가 있을 때 이 서머라이제이션 퀄리티에 대한 어떤 요소들, 평가 기준들을 이 GPT, LLM을 통해서 생성을 합니다. 이렇게 그리고 몇 개의 어떤 기준들을 생성을 하면 또 반복적으로 이 커헤런스와 관련된 좀 더 작은 단위의 크리테리어들로 디컴포지션을 하고 이것을 레이어를 반복을 하면서 이 과정을 반복을 하게 되고 이 과정에서 그냥 이렇게 디컴포지션을 하는 것이 아니라 디컴포지션을 하고 이 디컴포지션 된 크리테리어를 가지고 어그리게이터라는 것을 학습을 시키고 그 다음에 이 학습된 어그리게이터를 사용을 해서 어트리뷰션 프루닝이라는 것을 반복적으로 하면서 최종 어떤 크리테리어들을 생성을 하여 그걸 기반으로 이 주어진 서머라이제이션 퀄리티를 평가를 하게 됩니다. 각 과정에 대해서는 뒤에서 더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과정은 이 Hierarchical Criteria Decomposition 과정입니다. 이 과정 중에서도 이 LLM을 사용해서 먼저 크리테리아를 디컴포지션을 하게 되는데요. 이 HD 이벨은 반복적으로 이벨루에이션 태스크를 Hierarchy of Criteria, 이 크리테리아 위계를 생성을 함으로써 분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벨루에이션 태스크 T의 백그라운드, 또 태스크 T에 대한 설명과 Parent Evaluation Criteria, 어떤 기준이 되는 이제 분해를 하기 전 분해 대상이 되는 크리테리아, 여기서는 J, 어떤 CJL-1로 이제 노테이션을 하고 있고 이것을 제공함으로써 LLM 프롬프팅을 통해 어떤 싱글 크리테리아, 하나의 크리테리아에 대한 디컴포지션을 수행을 하게 됩니다. 즉 하이어러키 레벨 L-1, 그러니까 L-1 레이어의 제2번째 이밸루에이션 크리테리아를 서브 크리테리아 셋으로 분해를 하게 됩니다. 아까 보여드렸던 거에서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면 coherence라는 것과 어떤 지금 태스크에 대한 정보를 LLM한테 프롬프팅을 해서 이 coherence의 하위 요소들, 하위 이밸루에이션 크리테리아들로 분해를 한 셋을 만드는 과정이 이 크리테리아 디컴포지션 과정입니다. 그래서 루트 노드인 오버롤 태스크, 이 서머라이제이션의 퀄리티를 평가해라 라는 오버롤 태스크로부터 반복적으로 계속 디컴포지션을 레이어마다 수행을 하게 되고 최종적으로는 트리 스트럭처드 하이어러키 오브 이밸루에이션 크리테리아, 어디서 그 페어런트 노드가 있을 때 각각의 차일드 노드로 파생되는 이런 형태의 트리 스트럭처드 하이어러키 오브 이밸루에이션 크리테리아를 획득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이 하이어러키 어웨어 프롬프팅이라는 걸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실제로 이렇게 디컴포지션 된 크리테리아들로 평가를 할 때 이 평가 시에 디컴포즈드 크리테리아 간의 hierarchical relation, 어떤 관계를 보존을 하기 위해서 hierarchy aware prompting을 고안을 했다고 합니다.
여기 아래 프롬프트가 그 예시이고요. 이제 서미벨이라는 서머라이제이션 관련 데이터셋에 대해서 사용한 프롬프트의 예시이고, 그러니까 하나의 에스펙트, 싱글 에스펙트에 대해서 평가할 때 페어런트 노드를 프롬프트에 같이 제공을 함으로써 이런 어떤 릴레이션을 보존을 하고 있고, 이를 통해서 LLM의 크리테리아에 대한 정보를 풍부하게 제공하게 되고, 이를 통해 local hierarchical information을 보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고 합니다. 네, 다음 단계는 Human Preference Guided Aggregation입니다. 먼저 크리테리아 디컴포지션이 끝났으면 이 과정 후에 각 디컴포즈드 된 크리테리아에 중요도를 부여하여 최종 평가 판단을 산출하기 위해 Human Preference Guided Aggregation을 수행을 합니다. 즉 원래는 서머라이제이션의 퀄리티를 평가하라는 하나의 어떤 태스크에서 다수의 크리테리아들이 생겼을 텐데, 이 크리테리아들의 중요도, 평가를 할 때 있어서 생각되는 중요도가 다르기 때문에 이 중요도를 부여를 하는 작업을 하게 됩니다. 이 중요도를 부여할 때 이제 LLM이 중요도를 부여를 하게 되면 바이어스가 생길 수도 있다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각 디컴포즈드 크리테리아에 대한 휴먼 익스퍼트의 중요도를 추정을 해야 합니다. 원래대로라면 각 디컴포즈드 크리테리아마다 인간이 뭐 중요도를 부여를 하거나 그런 식으로 할 수도 있겠지만, 이건 또 비용이 많이 드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추정을 하는 방식으로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노테이션 F세타는 휴먼 프리퍼런스 에스티메이터로서 작동하는 어떤 모델이고, MSE 오브젝티브를 통해서 트레이닝 샘플에 대해 디컴포즈드 크리테리아의 스코어를 휴먼 익스퍼트 스코어로 매핑하는 이제 회귀 모델, 레그레서로서 학습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 AKIJ는 샘플 K, 트레이닝 샘플 K에 대한 i번째 레이어의 j2번째 크리테리아에 대한 이밸루에이션 스코어입니다. 이게 첫 번째 레이어의 첫 번째 크리테리아에 대한 스코어, 첫 번째 레이어의 n번째 크리테리아에 대한 스코어, 이런 식으로 노테이션이 되고, 각 스코어는 0에서 5점으로 부여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여가 된 여러 개의 크리테리아에 대한 점수를 F세타를 통해서 회귀시키기 때문에 이제 SK 해시 Y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하나의 점수, 최종 평가 판단으로 이 어그리게이션을 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하나 안에 있는 수식을 통해서 휴먼 익스퍼트가 각 디컴포즈드 크리테리아에 부여하고 있는 중요도를 학습할 수 있다고 합니다. 네, 다음은 어트리뷰션 프루닝 과정입니다. 이 모든 디컴포즈드 크리테리아를 사용하는 것은 가능하긴 하지만 이 비용이 높고, 왜냐면 모든 크리테리아에 대해서 점수를 산출해야 하기 때문에 비용이 높고, 그리고 중요하지 않거나 뭐 필요 없는 노이지한 크리테리아가 포함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크리테리아만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도메인 익스퍼트가 필요하지만 비용이 굉장히 높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디컴포지션 과정에서 좀 객관적으로 볼 때 중요한 크리테리아를 선택하고, 그다음에 어그멘티드 에비던스를 통해 뒷받침할 수 있는 어트리뷰션 프루닝이라는 방법을 고안을 합니다. 이 어트리뷰션 프루닝이라는 것은 i번째 이터레이션에서 새로운 서브 크리테리아 셋 CI라는 것을 생성을 한 후, 그러니까 디컴포지션 후에 프록시 어그리게이터 FI라는 것을 학습을 하게 됩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리그레서를 학습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에 더해서 셀리언시 펑션 G를 통해 significant subset, 그러니까 중요한 크리테리아 셋만을 선택하여 다음 레이어의 디컴포지션에 사용을 하게 됩니다. 즉 이 FI는 회귀 모델이고, G 같은 경우는 각 회귀 모델에서 각 인자의 중요도를 산출하는 그런 함수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노테이션 상에서 이 그냥 대문자 C는 기존 크리테리아 셋을 의미를 하게 되고, 이걸 통해서 FI를 통해 그 FI와 그 K, 탑 K라서 몇 개의 크리테리아를 선택할까에 대한 파라미터가 되고요. K를 통해 새로운 크리테리아의 수를 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G는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퍼뮤테이션 임포턴스와 같은 어트리뷰션 메소드를 통해 구현되고, 각 어떤 크리테리아의 중요도를 산출하게 되는 역할을 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Iterative Alignment Training Framework입니다. 그래서 이 Iterative Alignment Training Framework를 통해서
방금 말씀드렸던 세 단계 크리테리아 디컴포지션, 휴먼 프리퍼런스 가이디드 어그리게이션, 어트리뷰션 프루닝을 매 레이어마다 반복하는 과정을 통합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면 이 제2번째 트레이닝 이터레이션에서 이전 레이어에서 선택된 각 크리테리어를 디컴포즈해서 새로운 크리테리어 셋을 획득을 하게 됩니다. 뭐 예를 들면은 이 레이어 K-1에는 다음과 같은 크리테리어가 있었는데 그 프루닝 과정을 통해서 이 두 가지의 크리테리어가 선택이 됐다면 이 두 가지의 크리테리어에 대해서 각각 디컴포지션을 수행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크리테리어 디컴포지션 과정이고 그 다음에는 새로운 프록시 어그리게이터를 학습하여 휴먼 프리퍼런스를 추정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보시면 이 대상 크리테리어들에 대해서 이 프록시 어그리게이터를 학습을 시킴으로써 휴먼 프리퍼런스를 추정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어트리뷰션 프루닝 단계를 보면 다음 이터레이션에서 사용할 중요한 크리테리어만을 선택을 하기 위해서 이 학습된 이 FK 프록시 어그리게이터를 사용을 해서 어트리뷰션 프루닝을 선택을 합니다. 여기서 어떤 중요도를 판단을 해서 이 4개 생성된 4개 중에 중요한 것만 선택을 하는 과정이 어트리뷰션 프루닝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터레이티브 트레인이 이 모든 레이어에 대해서 다 이터레이션이 돌아가지고 종료가 되면은 그 최종 어그리게이터와 크리테리어 디컴포지션을 획득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수도 코드 같은 경우는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이 알고리즘의 어떤 반복 내용이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실험입니다. 실험 환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어떤 데이터셋과 이벨루에이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미벨, 토피컬 챗, 데이터 투 텍스트라는 데이터 투 텍스트 데이터셋을 사용을 했고 각각 서머라이제이션, 데이터 투 텍스트 태스크, 그다음에 토피컬 챗은 이 컨버세이션 태스크입니다. 각 데이터셋의 50%는 학습에 사용을 했고 즉 아까 그 어그리게이터를 학습시킬 때 사용을 하게 됐고 그다음에 나머지 50%는 평가에 사용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휴먼 어노테이션과 피어슨 그 휴먼 어노테이션과 이 각 방법론 간의 점수와의 어떤 피어슨 그리고 스피어만 코렐레이션으로 성능을 평가하게 됩니다. 베이스라인으로는 루지, 버트스코어 프리즘, 바트스코어 유니이벨 등을 사용을 했고 베이스라인의 LLM 베이스드 이벨루에이션 모델은 GPT-4 이벨, 아까 릴레이티드 워크에서 말씀드렸던 G-이벨을 사용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HD 이벨에 사용한 모델과 컨피규레이션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GPT-4 32K와 그 다음에 라마2 패밀리들을 사용을 했다고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어그리게이터로는 리니어 리그레션, 그 다음에 디시전 트리, 랜덤 포레스트, MLP, 뉴럴 네트워크를 사용을 했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크리테리아 디컴포지션 단계에서는 레이어를 3개를 최대로 사용을 했고 그 다음에 페어런트 노드에 대해 4개의 차일드를 생성을 하도록 지정을 했다고 하고 있습니다. 네, 먼저 휴먼 얼라인먼트, 즉 이 HG 이벨을 통해서 생성된 평가 점수가 사람의 점수와 얼마나 일치하는가에 대한 실험들입니다. 먼저 서머라이제이션, 아래 나와 있는 표는 서미벨에 대한 성능표인데요. 서머라이제이션에서 보면 소타 모델인 이 GPT-4 이벨에 비해서 성능이 상당히 개선된 것을 알 수 있고 휴먼 익스퍼트 어노테이션 데이터가 상대적으로 적은 25%인 상황에서도 성능이 거의 떨어지지 않습니다. 네, 마찬가지로 토피컬 챗, 컨버세이션 태스크에 대한 어떤 성능 양상도 거의 서머라이제이션과 거의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네, 그 다음에 이 데이터 투 텍스트 이 태스크에 대한 이 두 가지 데이터셋에 대해서도 이 데이터셋이 가장 어려운 데이터에 평가가 어려운 데이터에 속하게 되는데 이에 대해서도 비슷한 양상을 앞선 이 두 태스크와 같이 보이면서 HD 이벨의 효과성을 좀 입증을 했습니다. 어블레이션 스터디입니다. 먼저 왼쪽에 있는 그림을 보시면 각 요소들을 삭제했을 때 성능을 보게 되는데요. 첫 번째 레이어를 3번, 2번, 3번, 1, 2, 3 이 순서대로 삭제를 했는데 레이어가 많이 삭제될수록
휴먼 릴리번스가 감소, 즉 커릴레이션이 감소하는 것을 보이며 크리테리아 디컴포지션의 중요성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맨 마지막에 있는 어그리게이터를 제거한 실험이 있는데 휴먼 프리퍼런스 가이디드 어그리게이터를 제거를 하고 모든 크리테리어가 다 똑같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가중치를 동일하게 하여 점수를 산출했을 때 성능이 좀 하락하는 것을 보면 어그리게이터의 효과성을 알 수가 있다는 것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른쪽에 있는 표 같은 경우에는 각 어그리게이터 종류에 따른 성능인데 일반적으로 리니어 레그레션 모델이나 혹은 디시전 트리 모델에 비해서 랜덤 포레스트나 뉴럴 네트워크가 좀 더 복잡하고 우수한 모델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마찬가지로 어그리게이터로 이 RF나 NN을 사용을 했을 때 성능이 단순한 어그리게이터에 비해 높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케이스 스터디입니다. 이 hierarchical criteria decomposition의 효과성을 좀 입증을 하기 위해 Natural Language Conversation 평가에 대한 케이스 스터디를 진행을 했습니다. 여기서 토피컬 챗 데이터를 사용을 해서 실제로 이런 태스크가 있을 때 이 맨 첫 번째 있는 게 레이어 1의 어떤 크리테리어, 그 다음에 두 번째 있는 게 레이어 2의 크리테리어, 세 번째 있는 게 레이어 3의 크리테리어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좀 자세히 분석을 해보면 먼저 레이어 1의 이밸루에이션 에스펙트는 홀리스틱 이밸루에이션에 집중을 했습니다. 좀 더 넓은 범위 그리고 좀 다른 내용을 다루는 이밸루에이션에 집중을 했고 레이어 2는 이 레이어 1에 비해서 좀 더 스페시픽한 에스펙트에 집중을 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내추럴리스 같은 것에 좀 더 자세히 들어가면은 또 문법이 조금 올바른지 혹은 스펠링이 올바른지 등을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레이어 3번 같은 경우에는 이 더 파인그레인드한 에스펙트를 생성을 하게 되는데 예를 들어 스펠링과 펑추에이션 같은 경우에는 스펠링 커렉트니스, 펑추에이션 커렉트니스 등에 대해서 생성을 했다고 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데이터 에피션시입니다. HD 이벨을 사용을 하기 위해서는 다른 방법론들과 다르게 휴먼 익스퍼트 어노테이션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휴먼 어노테이션의 데이터 비율과 어그리게이터 종류에 따른 성능을 확인을 했다고 하고 있습니다. 먼저 아래 그림에서 알 수 있는 건 데이터가 많을수록 휴먼 프리퍼런스에 대한 근거가 많아지기 때문에 성능이 향상됩니다. 이 토피컬 챗에 다섯 시드를 평균을 낸 어떤 스코어고요. 각 에스펙트에 대해서 이 데이터 사이즈가 어그리게이터 학습에 사용된 데이터 사이즈가 커질수록 성능이 모델 상관없이 다 상승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능이 좋은 레그레서일수록 적은 데이터에서도 성능이 높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HDBel NN 같은 경우가 데이터 사이즈가 굉장히 적을 때도 성능이 높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실험까지 마무리를 했고 결론입니다. 이 논문에서는 휴먼 이밸루에이션 마인드셋에 기반한 HDEVAL이라는 것을 제안을 했고요. 그다음에 크리테리아 디컴포지션, 휴먼 프리퍼런스 가이디드 어그리게이션, 어트리뷰션 프루닝을 통해 디컴포즈드 된 크리테리아는 다른 레벨, 다른 그래뉴얼리티의 디테일에 집중했다는 것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많은 실험과 분석을 통해 HDEVAL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입증한 논문이었습니다. 네, 발표는 여기까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